자, 수력 충전 스타트 중학교 2학년, 37번째 강의죠. 2학년 2학기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에는 도형하고, 뭡니까, 경우의 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학년 2학기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삼각형의 성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각형의 성질,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삼각형과 사각형은 뭐 한 쌍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삼각형에서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삼각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크게 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각을 기준으로 해서는 세 가지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죠?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요거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변을 기준으로 해서 변 두 개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변 세 개가 같으면 정삼각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인데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고요. 이등변 삼각형인데 예각삼각형일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인데 둔각삼각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은 둔각삼각형도 되고 직각삼각형도 되고 예각삼각형도 되는 거죠. 근데 정삼각형은 뭐만 됩니까? 정삼각형은 예각삼각형만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각이 모두 60도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등변 삼각형 중에 예각삼각형은 이런 형태로 생겼겠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성질이 뭡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나니까 요 양 끝각이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등변 삼각형이 성질은 양쪽 두 변이 같고 양 끝각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각을 중심으로 이제 그 삼각형이 나왔네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직각삼각형은 원래는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SSS 변 세 개가 같은 경우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다음에 SAS 두 변과 사이각이 같다. 그다음에 ASA 한 변과 양 끝각이 같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요거는 무조건 사이각이어야 되고 요거는 양 끝각이 아니어도 되고 요런 합동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직각은 일단 있잖아요. 직각이니까. 그러면 여기 빗변과 뭐 한 각 또는 빗변과 한 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RHS 빗변과 한 변, 그다음에 RHA 빗변과 한 각 이런 식으로 각은 앵글이고요. 그다음에 변은 사이드라서 S라고 표현하죠. 알고 있죠, 여러분? 그다음에 각이 이등분선의 성질. 요거는 이제 뭐 내용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에 이제 내심, 외심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외심과 내심은 원래 삼각형의 이제 중심은 크게 5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내심, 외심 외에도 수심. 여기 요 책에 나오는 것부터 할까요? 무게중심. 무게의 중심이죠. 무게중심. 그 다음에 수심. 그 다음에 방심. 방심하지 마라 해서 방심. 근데 수심과 방심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히 방심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경시 파트의 문제들을, 그러니까 조금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때 방심 문제들을 좀 다루고요. 수심도 뭐 수심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심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외우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내용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짚어주겠지만, 어찌됐건 외울 때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고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무게중심은 무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삼각형을 어떻게 뭐 이게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짱짱짱 나누면 요 6개의 부분의 무게가 다 똑같아야 돼요. 넓이가 똑같습니다. 넓이가. 그래서 무게 중심이 되는 거고, 요렇게 됐을 때 무게 중심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뒤쪽에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일단 정의죠. 성질은 두 밑각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게 된다. 왜냐하면 요게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게 직각이죠. 그럼 요쪽에도 직각입니다.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RHS에 RHS 합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이 합동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여기도 같죠.
아니면 RHS 안 하더라도 ASA 각 두 개가 같고 변 하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합동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각이고 요 끝각이 같기 때문에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당연히 이 두 개의 각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네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자,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뭐 이것도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는 당연히 또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이제 나왔네요. RHA, RHS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직각과 그 다음에 빗변, 그죠? 빗변, 직각은 당연히 있는 거고 빗변과 한 각, 그러면 RHA가 되겠고요. 빗변과 다른 한 변 이러면 RHS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은 뭐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 두 개가 합동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됩니다. 자, 뭐 아무튼 이거는 이제 나오면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더라도 외접원이 있겠죠. 그죠? 외접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외접원의 중심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외접원의 중심에서 이게 뭡니까? 외접원이기 때문에 요 꼭지점까지 이렇게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 같아야 되겠죠, 이거. 자, 요거 세 개가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요렇게 수선을 딱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요게 합동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와 요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각과 요 각이 같게 되고, 그 다음에 요 각과 요 각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x, y, z라고 한다면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몇 도? 180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90도. 요런 식의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면 삼각형을 그려놓고 외접원을 하나 그려놓고 어떻게 생각한다? 삼각형에서 만약에 외심이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게 같다는 것은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됐기 때문에 뭡니까? 요 수선을 내리면 요각과 요각이 같네요. 선생님이 아까 뭔가 잘못했네요. 자, 선생님 아까 여기서 잘못 표시했습니다. 자, 요건 지우고. 어떻게 됩니까? 수선을 내리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합동이 되죠. 그래서 요각, 요각이 같네요. 여기 X, X,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는 Y, 여기 Y. 여기는 Z, 여기 Z. 이렇게 되네요. 아까 선생님이 내심하고 헷갈렸나 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지름이 같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그래서 외접원을 그려놓고 반지름이 같다 해놓고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수선 내림이 양쪽 각이 같겠네. 요거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외심의 위치는 뭐 이건 삼각형의 형태에 따라서 뭐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요. 요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 있느냐?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중간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뭐죠? 중심각과 그 뭐죠? 원주각의 이제 관계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 반원의 여기 원주각은 반원의 중심각은 당연히 180도겠죠. 그러면 요거에 반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뭡니까? 원의 지름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그리더라도 요각은 무조건 직각이 된다라는 어떤 원리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요거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원주각과 중심각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중심각의 절반이 된다. 원주각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요런 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심의 위치는 이제 직각삼각형은 이제 여기 빗변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은 바깥쪽에 나오게 된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외심이니까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요 두 개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Y면 여기가 Y면 여기도 Y. 여기가 Z면 여기도 Z.
여기가 x면 여기도 x.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같기 때문에 수선을 내리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된다. 요 원리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사실은 원주각 중심각의 원리입니다. 이게. 자, 보세요. 자, 여기 중심이면 여기가 중심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외접원의 한 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원주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각이 원주각의 2배, 그 다음에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또 내용이 나오면 뒤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내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심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이. 그럼 여기서 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원점으로 이렇게 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빗변과 여기 원과 만나는 이 교선, 원에 접하는 선은 어떻게 직각으로 만난다는 게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요거는 두 개가 합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y면 여기도 y. 이렇게 껐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껐을 때 여기가 z면 여기도 z.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심과 외심이 약간 다른 이 외심과 내심의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심의 활용 파트에서 원주각, 중심각 요런 내용, 그 다음에 요거 90도인 거,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내심에서도 요게 9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나올 때 선생님이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식들이 나올 때 공식을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왜 저렇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식들이 나오는 원리라든가 왜 저런 공식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공식이 이제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 되면 공식이 막 진짜 하늘에서 비 오듯이 막 공식이 막 쏟아집니다. 이럴 때 공식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럴 때는 이제 외우는 게 필요한 거죠. 공식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필요할 때 빨리빨리 빼가지고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는 공식을 이해해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들여놔야지 공식이 많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도 이해하는 습관을 통해서 외우는 것까지를 같이 병행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내심과 외심, 이거는 내용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뭐 별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후다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 요게 4cm, 4cm 똑같네요. 그렇다면 요각과 요각은 똑같겠죠. 요런 특징들을 찾아가는 거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도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이므로 이 도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 도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등변 삼각형인 것은 영표. 요거는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변이 같은 게 없네요. 2cm, 3cm, 4cm. 그러면 X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고. 자, 요거는 각 A가 꼭지각인, 그렇다면 요 길이 두 개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 꼭지각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네요. 자,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각인 거죠. 그죠? 요거는 여기가 꼭지각이고, 요거는 여기가 꼭지각이고, 요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밑각이 양끝각을 밑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꼭지각에 대응되는 요 변을 밑변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용어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요거를 팔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왜 팔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팔이인 거예요. 사람이 미국에 가면 이건 arm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arm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이유도 없죠. 이거는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면 됩니다. A가 꼭지각이므로 AB와 AC가 같습니다. 그래서 X는 5cm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A가 꼭지각이라면 X는 당연히 6cm가 되겠네요. AB와 AC가 같아야 되겠고 X는 6cm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게 없어서. 다음에 A가 꼭지각이니까 13과 X가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AC와 AB가 같아야 되겠고요. 따라서 x는 13cm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뜻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인 것은 모두 몇 개인지 양끝각이 같거나 아니면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자, 요거 맞네요. 그죠? 디귿. 다음에 요거는 아니네요. 3, 4, 5. 얘는 2, 3, 4 아니고요. 요거는 3, 3이니까 요것도 맞네요. 여기도 맞네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변이 같기 때문에. 자, 요거도 이등변 삼각형이 맞네요. 따라서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네요. 7번의 답은 4개 이렇게 되겠고요. 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7cm면 여기도 7이겠네요. 따라서 7, 7, 5, 7, 7 하면 얼마죠? 7이 14, 14에다가 5 하면 19c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꼭지각이 A가 꼭지각이다. 그래서 AB는 AC와 같고 AB는 7cm다. 따라서 AB가 7이고요. 그 다음에 BC가 5고 7이고 그래서 19cm. 답은 19cm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요 단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답을 쓸 때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단위 항상 써줘야 됩니다. 항상 문제 풀고 나면 단위가 뭐지? 단위를 썼나? 이 단위가 맞나? 이거를 항상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알고 있는 것을 맞추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알고 있는데도 실컷 다 풀어놓고 단위 안 써서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가 12가 되겠네요. 딱 봐도 A가 꼭지각이네요. 그죠? 따라서 둘레는 24 더하기 17 이렇게 구할게요. 12 더하기 12는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7이죠 이거. 그러면 30에다가 41cm 이렇게 되겠네요. 답을 쓸 때는 단위 항상 써줘야 된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볼까요? 삼각형 ABC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러면 여기가 뭐죠? 꼭지각이네요.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이 같겠네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을 그림에다가 표현해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하여 영표하시오. 자, 이등변 삼각형의 ABC의 꼭지각은 C이다. 되는 거고요. 밑변은 그러면 꼭지각의 마주보는 변이니까 AB가 되겠죠. 밑변은 AB이다. 밑변의 길이는 4cm이고 밑변의 양끝각 각 A와 각 B가 되겠네요. 그죠? 각 A와 각 B 요거죠. 이므로 밑각은 밑각도 당연히 각 A와 각 B가 되겠죠. 요렇게 각 A와 각 B가 밑각이고 크기가 같다. 요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꼭지각이 A고요. 그죠? 자, 꼭지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꼭지각이 요거니까 2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밑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밑각이 위에 있지만 윗각이 아니라 위에 있는 각이라서 윗각이 아니라 꼭지각에 대응되는 변의 양끝각이기 때문에 밑각이라고 부른다. 밑각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냥 용어기 때문에 위에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요거를 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팔이라고 안 부르는 게 아니고 다 8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각의 크기는 80도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형은 알면 금방 풀리고요. 모르면 굉장히 어려우시는 게 도형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형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난 도형을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도형을 못하는 친구들은 도형을 많이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안 하니까 못한다고 생각하고 못하니까 하기가 싫어지고 그걸 하기가 싫으니까 안 하게 되고 요런 반복작용에 의해서 난 도형을 못해 라는 생각이 굳혀지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의 도형은 못하는 거 없습니다. 많이 하면 잘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면
우리 집 앞에 편의점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내가 집을 나가면 오른쪽에 가면 뭐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고 뭐 길 건너 가면 뭐가 있고 이게 다 알잖아요. 왜 할까요? 이런 거를 공간 지각력이라고 하는데요. 공간 지각력이 타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근처는 금방 내가 한 10년 뭐 이렇게 넘게 살아가지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동네 가면 금방 알겠어요? 아니죠.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녀본 친구들은 길을 아는데 많이 못 다녀봤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공간 지각력이라는 능력에 의해서 조금 빨리 알게 되느냐, 조금 늦게 알게 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주 고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도형, 중학교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벡터를 한다. 그러면 조금 공간 지각력이 문제가 그게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 입체에 대한 어떤 좌표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그 뭐죠? 공간 지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지만 그게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도형 문제는 내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력이 늘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형을 못한다 이런 마음 절대 먹지 말고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그러니까 뭐 2학년 2학기의 두 번째 강의로 만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